여러분, 혹시 건강을 위해 매일 걷고 계신가요? 하루에 만보를 채우기 위해 열심히 발품을 팔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온 걷기, 사실 절반의 효과도 못 보고 계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3시간을 걸어도 사망 위험 감소 효과가 거의 없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단 15분만 제대로 걸어도 장기적 사망 위험을 20% 가까이 줄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영상에서는 99%의 사람들이 모르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걷기의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걷기 효과가 엄청나게 달라질 겁니다. 본론 1부, 걷기의 진실. 1. 걷기, 정말 만병통치약일까? 걷기는 만병통치약이다. 이 말 진부하지만 사실입니다. 단 10분만 빠르게 걸어도 지구력이 길러지고 칼로리가 소모되며 심장이 건강해진다는 것은 의학계에서 오래전부터 증명된 사실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조건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걷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 1만 보라는 목표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최신 연구들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연구 결과.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느리게 걷기를 3시간 동안 해도 사망 위험 감소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3시간이면 영화 2편을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만큼 걸어도 건강에 큰 도움이 안 된다니 충격적이지 않나요? 반면에 빠르게 걷기를 하루 15분만 해도 장기적으로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위험을 20% 가까이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15분입니다. 단 15분. 여러분이 아침에 핸드폰 보는 시간보다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빠르게 걷기는 심장의 효율성과 수축 기능을 개선합니다. 비만과 관련된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심혈관 위험 요소를 줄여주죠. 결과적으로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낮아지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빠르게 걷기는 나이나 체력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심혈관 건강을 위해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다라고요. 특히 사회 경제적 수준이 낮아서 헬스장에 다니기 어려운 분들에게도 완벽한 운동법입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특별한 장비 없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본론 2부, 경사의 비밀. 3. 평지만 걷는 당신, 절반의 효과만 본다. 자, 이제 더 중요한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빠르게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를 걷느냐는 더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평지만 걷는 것은 절반의 효과만 얻는 겁니다. 언덕길을 따라 올라가라.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고도가 높은 언덕길을 선택하면 매일 걷는 동안 저항을 높일 수 있습니다. 평지를 걷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죠. 생각해보세요. 같은 속도로 걸어도 오르막길에서는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심장은 더 빠르게 뛰고 폐는 더 많은 산소를 공급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육들은 중력에 저항하며 더 강하게 수축합니다. 4. 언덕 걷기의 과학적 효과. 언덕길 걷기는 평지보다 심혈관 체계에 기분 좋은 압박감을 줍니다. 역설적이게도 폐와 심장에 가해지는 추가적인 부담이 오히려 활력을 더 넘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부담이 오히려 활력을 준다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육을 단련할 때 우리는 무게를 들어 올립니다. 근육에 부담을 주는 거죠. 그래야 근육이 강해집니다. 심장과 폐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한 부담을 주면 더 강하고 효율적으로 변합니다. 언덕길 걷기는 피로 증상을 극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계속하다 보면 같은 강도의 운동이 점점 쉬워지는 걸 느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체력이 향상되는 과정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폐 건강이 오르막길 걷기로 개선되면 신체 전체에 산소 공급이 더 원활해진다는 겁니다. 그 결과 만성폐 질환과 심장 질환의 위험이 감소합니다. 5. 내리막길에 숨겨진 가치. 그런데 선생님, 언덕을 올라가면 내려와야 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내리막길도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내리막길 걷기는 우리 몸이 속도를 줄이도록 훈련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운동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근육과 관절을 사용하게 됩니다.
특히 대퇴사두근의 이심성 수축이라는 특별한 형태의 근육 활동이 일어납니다. 이는 근력과 균형 감각을 동시에 향상시키죠. 전문가들은 특히 노인에게 내리막길 걷기가 유용하다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리막길 걷기는 부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 중요해진다고 강조합니다. 다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내리막길은 무릎 관절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무릎 관절이 좋지 않다면 등산 스틱을 사용하거나 경사가 완만한 곳을 선택하세요. 무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론 3부 실전 가이드 6. 효과적인 걷기 이렇게 시작하세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속도부터 바꾸세요. 천천히 산책하듯 걷는 것은 이제 그만. 빠르게 걷기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간단한 테스트가 있습니다. 걸으면서 대화를 할 수 있지만 노래를 부르기는 어려운 정도. 이 정도 강도면 적당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분당 100 내지 120 걸음 정도입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땐 5분만 빠르게 걷고 2분은 천천히 걷는 인터벌 걷기로 시작하세요. 점차 빠르게 걷는 시간을 늘려가면 됩니다. 둘째, 경사진 곳을 찾으세요. 집 근처에 언덕이 있나요? 완벽합니다. 아파트 단지라면 지하주차장 경사로도 좋습니다. 공원에 오르막길이 있다면 금상첨화죠. 헬스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러닝머신의 경사 기능을 활용하세요. 경사도 3 내지 5도 정도로 설정하고 걸으면 언덕 걷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시간은 짧아도 괜찮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5분이면 충분합니다. 물론 더 오래 걸을 수 있다면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1시간 걸어야지 하고 부담 갖다가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오늘은 딱 15분만 빠르게 걷자가 훨씬 낫습니다. 꾸준함이 강도보다 중요합니다. 7. 레벨별 맞춤 가이드. 초보자 레벨. 운동을 거의 안 하시던 분들이라면 1주차 평지를 하루 10분씩 빠르게 걷기. 2주차 시간을 15분으로 늘리기. 3주차 완만한 오르막 구간 포함하기. 4주차 오르막 구간을 늘리고 속도 높이기.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강도를 높이는 게 핵심입니다. 중급자 레벨. 이미 걷기에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경사도 5 내지 8도의 오르막길 찾기. 20 내지 30분 지속적으로 빠르게 걷기. 일주일에 4 내지 5회 실천하기. 주말에는 40 내지 50분의 긴 코스 도전하기. 이 정도면 정말 훌륭한 수준입니다. 고급자 레벨.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하신 분들은 급경사 구간 도전하기. 걷기와 가벼운 조깅 섞기. 등산 스틱 없이 오르막 걷기. 배낭에 2 내지 3kg 무게 추가하기. 하지만 무리는 절대 금물입니다. 8. 흔한 실수와 해결법. 실수 1.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기. 오늘부터 매일 1시간씩 산을 오르겠어. 이렇게 시작하면 3일 못 갑니다. 작게 시작하세요. 15분이면 됩니다. 실수 2. 자세를 신경 쓰지 않기. 허리를 구부정하게 하거나 고개를 떨어뜨리고 걸으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가슴을 펴고 시선은 10 내지 15m 앞을 보고 팔은 자연스럽게 흔들며 걸으세요. 실수 3. 같은 코스만 반복하기. 우리 몸은 적응합니다. 같은 코스를 계속 걸으면 효과가 줄어듭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새로운 코스에 도전해보세요. 실수 4.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 생략하기. 걷기도 운동입니다. 시작 전 5분 스트레칭, 끝난 후 5분 정리 운동은 필수입니다. 특히 종아리와 허벅지 근육을 잘 풀어주세요. 본론 4부, 추가 팁과 동기부여. 9.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추가 팁. 음악의 힘을 활용하세요. 경쾌한 음악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속도가 빨라집니다. 단, 안전을 위해 주변 소리도 들을 수 있도록 한쪽 귀만 사용하거나 볼륨을 낮추세요. 친구와 함께 걸으세요. 혼자 걷기 힘들다면 친구를 만들어 보세요. 걷기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가족을 설득해 보세요. 함께하면 빠지기도 어렵고 더 즐겁습니다. 앱을 활용하세요. 걸음수를 기록하고 경로를 추적하고 칼로리를 계산해주는 앱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발전을 눈으로 확인하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계절과 날씨를 활용하세요. 더운 여름에는 이른 아침이나 저녁에,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옷을 입고 햇빛이 있는 낮에 걷는 것이 좋습니다.
비 오는 날 실내 계단이나 쇼핑몰을 활용하세요. 10. 실제 변화 사례들. 이렇게 걸었더니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0대 한 남성분은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 뒷산을 빠르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고혈압 약을 줄일 수 있었고 6개월 후에는 완전히 끊었습니다. 물론 의사와 상담하에서입니다. 40대 직장인 여성분은 점심시간마다 회사 근처 언덕을 15분씩 걸었습니다. 체중이 줄어든 것은 물론이고 오후 업무 집중력이 훨씬 좋아졌다고 합니다. 만성 피로에 시달리던 30대 남성은 저녁 식사 후 빠르게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불면증이 사라지고 수면의 질이 개선되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작게 시작했지만 꾸준히 했다는 겁니다. 거창한 목표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매일 15분 빠르게 경사진 곳을 걸었을 뿐입니다. 마무리. 11. 오늘의 핵심 정리.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속도가 중요합니다. 느리게 3시간 걷는 것보다 빠르게 15분 걷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둘째, 경사가 핵심입니다. 평지만 걷지 마세요. 언덕을 찾으세요. 오르막도 좋고 내리막도 좋습니다. 둘 다 각자의 가치가 있습니다. 셋째, 꾸준함이 전부입니다. 하루 15분이면 됩니다. 매일 하세요. 100일만 해보세요. 인생이 바뀝니다. 넷째, 과학이 증명합니다. 이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사망 위험 20% 감소, 심혈관 질환 예방, 이 모든 게 연구로 증명되었습니다. 12. 실천 촉구. 여러분,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내일부터가 아닙니다. 다음 주부터가 아닙니다. 이 영상을 끄자마자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가세요. 단 15분입니다. 집 근처 언덕을 빠르게 걸어 올라가세요. 오늘 하루도 내일도 모레도 100일 후 여러분은 지금의 자신에게 감사할 겁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15분의 작은 실천이 쌓이면 인생이 바뀝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걷기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